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얼마 전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해외 토픽으로 떠올라서 전달할까 합니다. 바로 우스꽝스러운 계약 조항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요. 주인공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뮤지션 딜런 프랜시스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언더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친구고요. 그래서 얼마 전 메이저 음반사인 콜롬비아와 음반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류 무대에 올라서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주류로 가면서도 원래 악동 기질을 잃기 싫었는지 음반과 매니지먼트 조항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레코드는 나에게 매월 5일 $20짜리 타코벨 기프트카드를 1년 동안 보내줘야 한다. 한 달에 $20니까 음반사 측에서도 거절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금액보다 중요한 건 이 뮤지션의 유머 감각 그리고 태도겠죠.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계약서라니까 실제로 어떨지 그 활자를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은 딜런 프랜시스의 최근 곡 하나 듣겠습니다. 감성적인 멜로디 그리고 댄스 음악이 공존하는 멋진 곡입니다. Without You 듣겠습니다. You can hold on if you want to, but you know I'm gonna let you go. Ain't nobody there to talk to. Nobody's at home in this heart, my dear. If only you could see the bright side of waking up and being alone. If only you could see the future, it's all yours now. 'Cause I know I'll be high without you now. Keeping up with life somehow. You'll be lighter without me, girl. Feeling alright somehow. I'll be high without you now. Keeping up with life somehow. You'll be lighter without me, girl. Feeling alright somehow.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갈아줘. PF1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네,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핫한 뉴스가요. 포털 2위 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합병을 발표한 소식이었습니다. 양사가 합치면은요, 시가총액 몸집이 3조 원이 넘는 공룡 IT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또 네이버에 이은 2위의 포털이 전격적으로 합쳤다. 이런 점에서 정말 IT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 몇십 조 주고 왓츠앱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업체를 샀을 때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카카오의 합병의 의미 무엇이고요. 이후 IT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의 배운철 대표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드디어 발표를 했죠. 네, 네. 어떤 식으로 합병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합병하는 방식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돼 있고요. 네. 이제 카카오 주식 한 주당 다음 주식 1.5제 비율로 이제 합병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네.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 다음이 한 주고 카카오가 1.5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다음 카카오 한 주에 다음 1.5주.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합병하는 주체는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는 식으로 되는 거고요?
예, 모양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다음이 코스닥에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카카오가 그러면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상장을 추진해 오던 것은 그냥 접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또 스토리 플러스라든지 시도했던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성장하거나 사업적으로 좀 성과를 보이는 부분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키스토어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시장에서 한번 돌았었고요. 카카오가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다음이랑 합치게 되면 이제 김범수 이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이제 IPO를 통해서 다시 또 인력을 다시 충원하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린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포털 2위 사업자인 다음하고 이제 서로 이제 필요성이 좀 맞으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양사가 합병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 연애 결혼인지 중매 결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한 결혼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결혼으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략 결혼이다라고 보이고요. 예. 양사가 이제 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업적인 네. 필요에 의해서 좀 이제 합치는 구조로 보여서 모양으로는 지금 가장 이제 유력한 두 업체가 이제 합쳐졌다고 보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사업적으로 서비스에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합병을 하면서 이제 양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이제 인터뷰상으로만 좀 살펴보면 다음에서는 이제 모바일에 대한 추진이 결정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네, 아쉬웠었죠, 다음이. 네네. 예. 그래서 모바일로 가고 또 이제 최근 10년간 이제 포탈이라는 사업차를 해오면서 약간 조직적인 문화도 좀 경직되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결정 단계도 좀 느려졌다는 외부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라는 이제 회사와 인수되면서 조직적인 부분에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대신 이제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 양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네. 또 통합법인은 모바일을 비롯해서 IT 전 영역에 커뮤니케이션, 정보, 생활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카카오가 지금 원래 잘하고 있던 모바일 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네. 이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거는 이제 인터뷰상의 어떤 뭐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음하고 결합하는 부분에서 너무 다음의 어떤 플랫폼을 고려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성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측에 약간 좀 아쉬움을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모바일의 강자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네, 웹이나 어떤 콘텐츠 서비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음과 정략 결혼을 한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뭐 이제 카카오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런 전략적 합병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보이는데 네. 이제 합병한 이후에 사업적인 전략을 어디로 펼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 중심의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다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서비스들을 모바일로 흡수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을 텐데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나 생활 플랫폼 이런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면 네.
또 이제 모바일에서 또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뭐 기회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 방송을 잘 들으시고 다음 카카오에서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아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이 1995년부터 설립이 돼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비즈니스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하니까 아마 전략을 네. 잘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이버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합병이 이제 최종적으로 8월달 이제 추총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발표한 내용이 양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마 다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 자체가 뭐 라인이 이제 글로벌로 좀 가입자 기반이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 쪽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또 밴드라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모바일 쪽에서는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결국 다음 카카오가 합병 이후에 어떤 서비스 모양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체제가 그냥 약간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다음 카카오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지는 쪽으로 물리적인 어떤 결합에 네네. 예 그런 그 정도에서 뭐 그칠 수도 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카카오가 지금까지 해오던 양사의 어떤 전략보다는 네. 좀 더 뭐 파격적이고 좀 실험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과감하게 출시하고 또 이제 모바일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내야지만 네. 어떤 경쟁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자 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민 뭐 메신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좋았는데 카톡도 그게 또 연동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둘의 그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카카오톡하고 라인 얘기인가요? 네, 라인하고요. 지금 메신저 기반으로 보면 뭐 절대적으로 카카오가 유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라인은 해외 시장 쪽에서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체감하는 부분, 그 가입자에 대한 부분들은 양사가 내놓고 있지만 체감하는 부분으로는 전반적으로 카카오톡이 일반적인 메신저 시장에 뭐 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음에 어떤 컨텐츠라든지 또 지금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정보 교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다음에 서비스들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예, 되게 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 스토리볼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콘텐츠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이런 걸 같이 얹어가거나 융합하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거는 같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다음이 예.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볼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모바일에 좀 맞춰가지고 되게 재밌게 콘텐츠 나오고 그랬죠. 있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카카오를 이제 합병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글로벌이에요. 네. 네, 근데 그동안에는 뭐 국민 메신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내수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욕망이 다음도 있고, 또 카카오도 있고 해서 손을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다음도 뭐 글로벌을 하고 싶어 했었고 네. 네이버도 뭐 글로벌을 하고 싶어 했으나 이제 네이버 저팬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국내 포털이 이제 뭐 구글로 대변되는 그런 검색 포털의 시장에서는 뭐 글로벌하게 전혀 진출하지를 못했고요. 또 이제 한글 서비스라는 어떤 특성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쪽에서 돌파구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메신저 쪽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 그리고 동남아 시장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카카오톡의 메신저 기반 하에서 어떻게 글로벌 콘텐츠나 서비스를 확장해 가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 포털로서는 글로벌에 가는 부분이 이미 이제 어려웠었다. 쉽지 그리고 않다는 걸 깨달았죠. 예. 그렇죠.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모바일 쪽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모바일 쪽에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 가입자를 받아들일 정도의 네트워크와 시스템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 좀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했을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좀 어려움들이 빨리 극복이 좀 돼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글로벌 그 사용자들을 확 사로잡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둘이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카카오가 뭐 애를 하나 입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뭐 지금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양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해서 지금 결합하는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합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합치는 거라서 아마 초반에는 양사의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에 전략이 우선될 것이라 그 외에 기타 지금 스타트업들이나 서비스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인수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최단 기간 내에 양사가 이제 사업적인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찾아낸다면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또 인수합병해서 규모를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 국내 스타트업들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의 텐센트, 텅신이라고 하죠. 하고 뭐 또 위챗 이런 애들 보면은 애들 표현해서 좀 그런 기업들 보면은 상당히 글로벌에도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매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국 내 가입자만 해도 이제 몇억 명씩 가입이 되니까 충분히 이제 수익 모델이라든지 뭐 매출 규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 규모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한 좀 사업적인 어려움들이 당연히 좀 있게 되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카카오의 탄생으로 지금 저희가 본 게 이제 어떤 업체에 어떤 걸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좀 짧게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그동안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시징 서비스로 좀 한계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게임 퍼블리싱이 되면서 이제 게임을 유통시키는 하나의 유통 채널로서 기능을 했다는 부분이 강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커뮤니티로 확장된다거나 아니면 콘텐츠로 확장되는 부분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대신 이제 다음이랑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들이 카카오 스토리나 또는 스토리 플러스 서비스와 연결해서 카카오톡에서 벌어지는 공유되는 정보 중에서 일부가 이제 검색 엔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색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그다음에 오픈 API라고 하는 서드 파티들이 이 서비스와 연결돼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좀 이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페이스북의 전략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 페이스북의 전략을 사실 좀 깊이 벤치마킹해서, 빨리 좀, 적용을 하는 것을 뭐, 사실은 뭐 따라하기가 아니라 그 전략들 자체가 되게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빨리 뭐 채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의 배운철 대표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슛하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샵의 0945번 문자로 인터뷰 중에 의견 보내주신 분인데요. 세월호 송금 어디에 쓰이나 인터뷰에 관한 내용입니다. 5900번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성금을 내부 직원들이 룸사롱에서 쓴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이 낸 성금을 맘대로 쓰는 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피해자분들 두 번 울지 않도록 명백하게 전해지는 과정을 법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6792번님을 네이버의 독주가 심각합니다. 다음 카카오가 제대로 된 대응마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8620번님도요. 너무 국내에서만 싸우는 게 아닌지 네이버도 다음 카카오도 외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IT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용도 더 알차지고요. 또 의견 주시면은 몇 분 선정을 해서 뮤지컬 덕혜옹주 티켓과 경제 신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그룹에서 다른 계열사들을 자식으로 두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전체적으로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죠. 한국에선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의 절반 이상이 계열사 주식으로 구성된 기업을 지주회사로 인정합니다. LG그룹의 주 LG나 SK그룹의 주 SK 같은 회사죠. 그룹 총수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만 장악하면 그 밑에 자회사를 세웠다 없앴다 하면서 유연하게 그룹 운영을 할 수 있고 일부 자회사를 분리해 상속하기도 편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없이 계열사들끼리 지분을 보유해 연결된 형태인데요. 최근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를 만들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흐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죠.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현충일이죠. 예, 메모리얼데이 현충일. 시장은 맞습니다. 쉴 텐데 네. 뉴욕 증시 그래도 한 주 전망을 해봐야겠죠? 네네. 일단 좀 주말에 그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 S&P 500 지수가 1900선을 넘겼고 네. 사흘째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부동산 경기 호황이라든가 여러 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게 주식시장 상승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일주일 동안 1.2% 올랐는데 중소형주는 2.1% 올라서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중소형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바이오 주식, 이런 그 모멘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뛰어오르고 있고, 결국은 이제 나스닥 지수나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 지수가 그 최근 상승세를 타는 것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그 방향성을 좀 낙관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은 좋아지는 건가요? 예, 일단 미국 경제 위기가 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그렇죠. 예, 최근 나오는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3월보다 6.4% 늘어났고, 네. 또 4월 기존 주택 판매 1.3%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의 어떤 온기가 좀 퍼지면서 좀 소비 지출이나 이런 쪽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시 조금 뜨고 부동산도 뜨면은 자산 효과가 아무래도 좀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총리가 선출이 됐잖아요. 네네. 예, 이제 인도, 브라질 같은 경우 이제 월드컵 앞두고 뭐 여러 얘기들도 많던데, 이런 신흥국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진단을 해보고 싶네요. 예, 요번 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나와요. 그 인도랑 브라질 네.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제 관심을 받는 게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 네. 여기서 이제 친성장을 표방한 그 모디 총리가 이끄는 당이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모디의 경제 체제라는 그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회가 높은 상황이고, 네. 지금 인도 경제 성장률이 한 4.7% 정도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3분기에 비해서 성장의 그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2분기에도 4.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예상치를 넘어갈 거냐, 그런 좀 예상 좀 그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모디 총리가 되면은 인도가 앞으로 5% 이상의 그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런 기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인도 성장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26일에는 모디 총리 그 취임식도 열리고, 모디가 이제 인도 경제를 제2의 중국으로 과연 만들 것이냐, 네. 이런 좀 외신들의 이제 기대가 이제 큰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요 개혁 과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할 거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도는 재정 많이 풀 수 있나요? 어떤가요? 예, 일단 재정 문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당장 이렇게 재정을 좀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재정 개혁이랑 경제 개혁을 통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자생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이 모디 총리의 가장 그 주안점인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좀 받고, 그러려면은 인도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그런 쪽으로 좀 맞추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은 지금 외신 보면은요, 뭐 월드컵에 반대한다는 그런 시위도 많고 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제는요? 예, 뭐 월드컵 경기장도 지금 다 못 지었다는 네.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브라질 경제 성장률도 계속 좀 하강하는 추세예요. 브릭스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출구 전략으로 가장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도와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이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2.1%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네. 작년 4분기에는 1.9%, 이런 하락 추세가 이번에 좀 어떤 경제 성장을 반등하게 하는 어떤 그 기점이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주목할 사항인 것 같고요.
브라질은 또 28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계속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추세를 좀 멈추고 동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유럽 의회 선거를 보니까 극우 정당이 많이 약진을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요. 예, 일단 그 유럽 판세에서 주목해야 받을 게 극좌, 극우, 양 극단에 있는 정당들이 약진을 했는데 네. 이 두 정당이 진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EU 체제, 하나의 유럽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기치를 네. 걸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U 통합을 위한 경제 정책에도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 개혁이라든가 성장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극우 극좌 세력들이 좀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 단일 그 EU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단일 중앙은행인 ECB인데 네. 그 ECB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과연 그 자신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ECB가 좀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고 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강한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가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럼 금리나 기대나 뭐 양적 완화 확대에 대한 기대는 약간 좀 수그러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그 수그러들 거라는 전망도 있고 또 근데 네.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 유럽의회가 과거에 보면은 이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걸 하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다. 그런 또 반론도 있고 네.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켜봐야지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글로벌. 예, 네. 그렇습니다. 아베노믹스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가계 경제 고민을 덜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생생주치 시간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결혼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 앞두고 가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시는 예비부부가 많을 텐데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 주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예비부부들. 네. 어떤 걸 좀 금융상품으로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예비부부들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요. 사실 뭐 금융상품을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상품 정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이 어떻게 나갈지 조정하는 거 네. 이런 게 좀 중요해서 뭐 예비부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 하시고 그 후에 오시는 게 사실 상담 효과는 훨씬 더 높고요. 왜요? 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오시면 소비 지출의 패턴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 결혼하시고 네. 한 2,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경험해 보시고 베일을 벗긴 다음에 네, 그다음에 네. 예, 이제 오시면 훨씬 더 상담이 좀 편해지고 또 더 많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팀장님은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통장을 합쳐라. 혹은 뭐 각자 해라. 뭐 이런 것부터요. 네, 일단 두 분 중에서 뭐 이렇게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그분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남편이 해야 되냐 아내가 해야 되냐보다는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분 중에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결혼하시더라도 뭐 곧바로 뭐 아이를 갖거나 뭐 그러진 않으신 분이 요즘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한동안은 각자 쓰는 게 그대로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먼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나 뭐 이런 면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벌어서 각자 쓰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분의 이제 살림살이를 합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합치더라도 결혼 전하고 좀 달라지는 게 경조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쓰던 거에 비해서는 뭐 적게 쓴다고 하더라도 경조사 대출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미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쓰는 지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보험이라든지 뭐 저축 이런 것도 꽤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결혼하시면 이걸 전부 다 유지하고 갖고 가는 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시고 나서는 이 부분도 적정하게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은 일단 뭐 하나를 모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험, 뭐 적금 이런 것도 뭐 개수를 딱 정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이 있나요? 일단 뭐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그 신혼부부다라고 하면요. 보험료는 많이 들어가도 10만 원, 15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실 15만 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이내 정도 보험을 좀 생각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들으셨던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다시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뭐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쓰고 사는지, 이제 이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짧더라도 한 3년, 뭐 길게는 한 5년 이내에 이제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때 시기에 맞춰서 요 기간까지의 저축, 단기 저축이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신용카드를 또 두 분이 또 많이 가지고 있으시다. 평균적으로 한 5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10장이거든요. 이것도 최소한 뭐 각자 한 장 내지는 뭐 부부가 공통으로 한 장 이렇게 그 마이너스 소비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를 조금 줄이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김준하 팀장님도 딱 결혼하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조금 있다 정리를 했죠. 바로 정리하셨네요. 그래도 건전한 가게 설계를 위해. 현재 저희는 체크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전혀 안 쓰세요? 신용카드는 한 개가 딱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교통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가 또 있습니다. 교통카드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이제 체크카드 외에는 없는 거죠. 굉장히 건전한 그 재정 재정 상태는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체크카드를 저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가계부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게 보여서 그렇게 되는데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고 전혀 거의 안 쓰시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체크카드는 항상 긴장감이 생겨요. 맞아요. 내가 이제 얼마가 있다라는 긴장감이 항상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항상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사는 걸 조금 주저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횟수를 줄이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신용카드를 쓰시면 이럴 때 전부 다 이제 지불을 하시고 그게 내 자산인 것만 같잖아요. 잡동사니로 다 남죠. 그리고 한도,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가지는 한도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구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해지고요. 또 가장 슬픈 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월급날. 그날이 결제일. 또 결제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 날이 이제 월급날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결제일이 있으니까 좀 슬퍼지죠. 그래서 결제일을 딱 지우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네요. 결제일을 없앤다. 근데 집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딱 결혼할 때부터 집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주택은 아마 그 부부 두 분이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바로 마련하신 분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좀 거의 그렇죠. 받았다는 거고 결국은 그게 부모님의 노후자금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그 신혼부부들하고 관련해서는 각종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뭐 국민임대라든지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그다음에 LHSH에 사는 전세임대 주택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뭐 생애 최초 뭐 대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있는 그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조금 금액이 좀 많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네. 뭐 서울시에서는 장기 안심주택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집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선택해서 네. 천천히 돈을 모아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리셋을 하고 싶네요. 네. 집을 사고 싶은데 이 결혼과 무관한 삶을 사는 분도 제 친구들도 많아요. 네. 독신이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것보다 걱정은 은퇴 후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비용 가구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분들이 은퇴 준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만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 방법이 네. 80% 이상이 저축, 예, 네. 경제적인 준비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이 들수록 가족관계, 그다음에 이웃과 유대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혼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미정인 경우가 많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예. 뭐 장기 저축, 그러니까 노후 자금 준비만 막 하시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년 이렇게 단위를 좀 쪼개서 네. 단기 저축 위주로 조금 하셔야만 나중에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시거나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 좀 네. 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노후 자금 준비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일상적인 뭐 준비를 같이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비혼이신 예. 분들은 소비 지출이 기혼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예. 자기 자신의 투자라고 하는데 뭐 이 비용도 사실 꽤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비 지출을 좀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네. 그다음에 적게라도 저축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이 미래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이제 비혼 가구 분들도 적당한 배우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응답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오래 살 것이냐 이혼율은 높거든요. 근데 이혼율을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늦게 결혼했을 때 이혼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높다라는 통계도 나오거든요. 혼자 살았던 그런 어떤 그럴 것 수도 때문에 있고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뭐 결혼이 완전 보험은 아닌 것 같고요. 결혼은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준비는 뭐 그것을 하면 다 결혼하면 해결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축을 많이 해두고 경제적인 준비를 해놓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동지나 친구나 이런 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설계를 해놓는 것도 나중에 있어서 내가 정말 비상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래서 공동체 요즘 관심 많이 실제로도 가더라고요. 독신 가구가 이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통신비, 교재비 지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황사, 알러지, 진드기. 우리에겐 더 건강한 세탁기가 필요해졌습니다. 트롯만의 건강 세탁 시스템으로 더 깨끗하게, 더 꼼꼼하게, 더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트롬을 입습니다. LG 트롬.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생생경제 트위터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요. 매일 한 분씩 저희가 준비한 소중한 선물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트위터 팔로우 해주신 분들 중에서 아름다운 마음님께 경제신간 보내드립니다. 트위터 주소는요. YTN_이코노미입니다. SNS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경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